천천히 가자. 이 문장은 이제 내 삶을 설명하는 말이 되었다. 예전에는 이런 말을 믿지 않았다. 아니, 믿고 싶지 않았다. 세상은 늘 빠른 사람에게 박수를 쳤고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했다. 결과가 곧 능력처럼 취급되었고 속도는 곧 실력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내 삶의 잣대로 삼았다. 어릴 때 나는 내가 꽤 빠른 편이라고 생각했다. 이해가 늦지 않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주저함도 없었다. 그냥 남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였고 조금 먼저 결론을 내렸다.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다. 뒤처진다는 불안보다는 앞서 있다는 착각이 나를 지탱해 주었고 그 착각은 꽤 오랫동안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. 나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.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편했다. 속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규정했고 그 믿음 덕분에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. 질문하지 않아도 되었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다. 빠르게 지나가면 모호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흐려졌기 때문이다.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빠름은 실체가 없었다. 그 시절의 속도는 깊이 없는 판단이었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확신이었으며 무엇보다 불안에서 비롯된 조급함이었다. 나는 달리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다.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생각이 길어지면 무능해 보일까 두려웠다. 그래서 더 빨리 결정했고 더 쉽게 포기했으며 더 자주 방향을 바꿨다. 그것을 나는 유연함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. 방향을 잃은 채 속도만 유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믿기 위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. 그때 나는 빠른 사람이 아니었다. 흔들리는 사람이었다. 누군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며 안도했고 다른 길이 보이면 아무 고민 없이 방향을 틀었다. 속도는 나의 장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직면하지 않기 위한 도피처였다. 그리고 그 도피가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. 그 깨달음은 곧 내가 생각했던 나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느림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으로 이어졌다. 처음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쉽게 인정하지 못했다. 내가 느리다는 것, 생각보다 아둔하다는 것, 한 번에 도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. 그동안 나를 지탱해오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그 순간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. 나는 남들보다 이해가 늦은 편이었다. 어떤 이야기는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선택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. 남들이 가볍게 넘기는 문제 앞에서 나는 오래 멈춰 서 있었다. 왜 그런지, 무엇이 문제인지. 지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끝까지 따져보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. 예전에 나는 그 느림을 단점이라고만 생각했다. 그래서 스스로를 몰아붙였다. 더 빨리 이해하려 애썼고 고민을 줄이려 했으며 생각하지 않는 연습까지 했다. 느린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예전처럼 다시 속도를 내면 해결될 거라 믿었다.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. 속도를 억지로 끌어올릴수록 더 쉽게 지쳤고 더 자주 무너졌다. 내게 맞지 않는 속도는 나를 성장시키지 못했다. 오히려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남들과 나를 끝없이 비교하게 만들었다. 그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. 느림은 내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방식이라는 것을. 나는 단거리 주자가 아니었다. 한 번에 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야 비로소 형태가 드러나는 사람이었다. 느림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일이 아니었다. 그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스스로에게 기대하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일이었다. 내가 상상해왔던 이 정도는 해야 하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숨이 트이기 시작했다. 비교가 줄었고 기준이 달라졌다.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분명해졌는지가 중요해졌다. 속도는 더 이상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었다. 그리고 나는 서서히 알게 되었다. 느림은 나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멈춰 세워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. 그 멈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가 아니라 왜 계속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. 나 그 질문은 결국 내가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선택,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. 왜 계속 가야 하는가?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었고, 분명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서도 아니었다. 그저 멈추는 순간, 나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. 나는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. 실패하면 오래 흔들렸고,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.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, 그 시간 동안 나는 늘 스스로를 의심했다.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 다른 길은 없는가?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게 맞지 않은가?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완전히 멈추지는 못했다. 잠시 서 있기는 했지만 돌아서지는 않았다.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있었고, 아주 느린 걸음이라도 내딛고 있었다. 그 반복 속에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.
이것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성향이라는 것을 나는 한 번에 크게 도약하는 사람이 아니다. 몰아서 잘해내는 타입도 아니다. 대신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아가는 사람이다. 눈에 띄는 성과는 늦게 나타나지만 일단 쌓이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.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게 되었다. 비교는 점점 의미를 잃었다. 누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는지,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 발을 내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. 남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나를 잃는 것보다 내 속도로 가며 나를 지키는 편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다.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. 더 빨리 가는 선택이 아니라 계속 가는 선택을, 지금 당장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언젠가 도착할 길을. 이 선택은 결코 멋있지 않았다. 박수를 받을 만한 결단도 아니었다. 다만 나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.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날들이 있었고, 그 결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는 날들이 많았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. 멈추지 않기로 한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.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해졌고, 결과는 없었지만 흔적은 남기기 시작했다. 그리고 그 흔적들이 쌓이며 나는 조금씩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된다. 끝까지 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내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.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 길의 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. 이제 나는 끝이라는 말을 다르게 이해한다. 예전의 끝은 도착을 의미했고 결과를 의미했으며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뜻했다. 언제 도착했는지, 무엇을 얻었는지가 끝을 결정했다. 그래서 끝은 늘 멀게만 느껴졌고 그만큼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다. 하지만 지금의 끝은 다르다. 끝이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태도에 가깝다. 도착했느냐보다 여전히 이 길 위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.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박수가 없어도 내가 나를 떠나지 않는 상태.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끝이다. 천천히 가는 길 위에서는 많은 것들이 보인다. 급할 때는 보지 못했던 감정들, 무시하고 지나쳤던 질문들,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,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,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,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. 느림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은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. 아둔함은 나를 여러 번 멈춰 세웠다. 이해하지 못해 되돌아가야 했고 실수로 인해 같은 자리를 다시 밟아야 했다. 하지만 그 과정 덕분에 나는 쉽게 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. 쉽게 얻지 못한 것은 쉽게 버리지 않게 되었고 오래 헤맨 길은 가볍게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.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한다. 천천히 가자고. 이 말은 위로가 아니다. 체념도 아니다. 이 말은 내가 선택한 방식이며 내가 끝까지 지키기로 한 약속이다. 속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다. 늦어도 괜찮다. 틀려도 괜찮다. 잠시 멈춰서도 괜찮다. 다만 돌아서지만 않으면 된다. 나는 오늘도 걷는다. 느리지만 분명하게, 그리고 끝까지